고2 6월 학평 해설 강의 2부에서 인사드리는 저는 윤현주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조금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제일 곤욕스러운 게 채점하는 거. 그래서 몰래 눈 가려서 하나 채점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 채점하고 추스리고 그랬었는데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좀 배짱 있게 좀 나의 실력을 좀 맞닥뜨려서 그래서 다음을 좀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도 씩씩하게 패기 있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해설 강의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기의 부족한 모습 아니면 틀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겠지만 이걸 또 이겨내고 또 견뎌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력 그 다음에 경지까지 이룰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미련도 내려놓고 아쉬움도 내려놓고 혹시 나 이번 시험 잘 봤는데 라고 해서 좀 기분이 업되어 있다면 이것까지 잔잔히 잠재우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시험에 있어서 핵심 중심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독해 18번부터 23번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독해 스타트는 간편하게 쿨하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번에서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로 실용문을 가지고 왜 이 글을 썼을까 그리고 선택지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랬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 목적이 뭘까요? 라고 하면 목적을 담고 있는 키 센텐스 보일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Dear Manager 이라고 해서 매니저님께 I have been using your coffee machines for several years 라고 하니까 여러분 have been ing라고 하니까 현재 완료의 또 진행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 즉 당신의 커피 머신을 쭉 써오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자, since 여기서는 뜻이 뭘까요? Your products 당신 제품이요 have never let me down. 여러분 let someone down 하면요 누구누구를 다운하게 만든다. 즉 낙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당신 제품은요 결코 never 결코 나를 전에 실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에 써본 제품들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I bought your brand new coffee machine 이라고 해서 새로 나온 커피 머신 내가 그거 샀습니다. 요거는 커피 머신 이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제 샀는지 그리고 온라인 상점에서 이제 구매를 했다까지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뭔가 이렇게 쭉 전반적인 내용을 전개를 하는 것 같고 자, 하지만이니까 뭔가 본론이 나올 것 같죠. 하지만 unfortunately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 보입니다. 불행하게도 this product 이번 제품은 has not worked well. 이때 work 하면요 작동하다 정도. 근데 잘 작동을 안 해요. 어떤 식으로? Whenever I use this machine 이 기계 쓸 때마다 my coffee 내 커피는요 does not get hot enough 충분히 따뜻해지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나 봐요. 자, 믿음직스러워서 당신 제품 샀는데 이번에는 조금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The terms of warranty 여기에서 살짝 여러분 주눅들 수 있었을 텐데요. warranty라고 하면 보증서, 필수 어휘로 알아두세요. 보증서의 terms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보증서에 있는 여기서는 뭐 조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보증서에 있는 보증 조건 이것은 대디아를 나타내고 있더라. 즉 보증 조건 보니까 내용이 뭔가 봤더니 if 자 이런 경우 제품이 have any problems 어떤 문제가 있든 뭐든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여기서 또 entitle 알아둡시다. 동사로 entitle 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을 주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부여하다. 그런데 지금은 수동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be entitled to 라고 하면 to 이하의 자격을 갖다. to 이하하는 자격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보증 조건에 따르면 자, 뭔가 제품에 어떤 뭐든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자격을 갖는다. 어떤 자격? receive, 받는데요. refund, 그렇죠. 이거는 뭐요? 환불인데 a full refund, 전액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보증 조건에 있더라. within, 언제? 2달 안에.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보증 조건에 보니까
뭐든지 하자가 있거나 문제 있으면 2주 안에는 내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대던데 그래서 왜 이 글을 썼을까요? 다시 한번 since가 나옵니다. It has been less than a month. 한 달이 안 됐으니까 안 됐기 때문에 I want, 나는 원합니다. 확실하게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이 여기에 나오네요. I want my money back. My money back, 되돌려받고 싶습니다. 즉 환불받고 싶어요 라는 게 확실히 나오고 있네요. 따라서 정답을 찾으면 이 정도까지만 보면 이제 글에 마무리하고 있는 걸 테니까 선택지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라고 하니까 그쵸. 2번에 해당하는 새로 산 커피 머신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려고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는 18번 해결이 됐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라고 하는데 영어 교사로서 여러분께 하나라도 중요한 걸 더 전달하고 싶은 입장에서 딱 보니까요. 이 마지막쯤에 갔을 때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굴까요? 제일 앞에 나온 거겠죠. 딱 봤더니 enclosed. 여러분이 enclose 하면요. 뭔가 이렇게 동봉하다, 봉투 같은 데 함께 넣다, 동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ed가 붙어서 동봉되어진, 주어 자리에는 명사나 명사 역할을 하는 녀석이 와야 되는데 동봉되어진, 그쵸? 그럼 뭐가 동봉되어진 거지? 뒤에 봤더니 옳거니, 자 복사본입니다. 영수증, 그리고 guarantes라고 하니까 뭐 보증서 같은 거요. concerning이라고 하면 뭐뭐에 관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매에 관련된 보증서, 그 다음에 영수증, 복사본, 이것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주어는 뭐예요? 뭐뭐가 동봉되어 있다. 그렇죠. 주어는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주어 뒤로 갔다. 그러면 주어 아닌 녀석이 앞으로 나와 있네요. 동봉되어진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가 그렇죠. 문장 앞에 나와서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해서 일종의, 그쵸, 우리 왜 강조를 위한 도치구문 쓸 때, 그쵸, 그 앞에 나오고 나서 동사 주어. 그래서 보세요. 이런 사본들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본들 복수라서 요렇게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문장 구조 보면요. 뭔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게 문장 앞으로 나가게 될 때는, 그쵸, 동사하고 주어하고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거 왕왕 보셨을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과거 분사, 그쵸? 비동사 뒤에 있는 과거 분사, 일종의 보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얘가 앞으로 나와 있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look forward to,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그래서 당신의 답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중하게 편지글을 마무리하고 있으니까요. 답에 대한 근거는 refund, 그리고 I want my money back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었나요? 그래도 좋은 출발이 있어야 이제 마지막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자, 다음 글에 드러난 로우의 심경 변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목적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문제는요. 글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심경이 어떨까요? 주인공의. 근데 여기에서는 심경의 변화래요. 이 경우에는 선택지 가보면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런 심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후반부로 가서 뭔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어떤 사건이 있거나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전반부에는 어떤 표현이 보이십니까? jumps라고 하니까 row가 jumps라고 하면 폴짝 뛰는 거예요. 이거 딱 보이시죠? for joy. 기뻐서 폴짝 뛰더라, 뭐뭐 했을 때. 그럼 일단 기분 좋게 가는 거구나. 그쵸? 그러면서 keeps taking photos라고 하니까 뭐 사진도 찍는 것 같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incredibly beautiful 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네 막 이러면서 일단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가다가 보이세요? 갑자기, 그런데 그렇죠? 갑분사.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야 그럼 거기에 따른 심경 상태도 달라진 게 나와야 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부분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footing이라고 하면 발 디디는 거예요. 갑자기 그의 발 디딤이 give way라고 하면 길을 터주다, 길을 주다,
누구한테 길을 주는 거니까 양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발 디딤이 양보를 했습니다. 길을 내줬습니다. 발을 이렇게 탁탁탁 디뎌야 이렇게 제대로 가는데 발 디딤이 딴 데다가 길을 양보해줬다. 즉 발을 헛디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그는 slides down이라고 하니까 어디? 어둠 속으로 쭉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불길한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한번 봐보면 처음엔 분위기 좋다가 뒤에 가서 조금 안 좋게 되는 거. 누구 보여요? excited라고 하면 흥미진진한. 흥미진진하게 된 건데 desperate. 혹시 모르는 친구들 있어요? 뜻이 뭘까요? 그쵸. desperate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뭐 자포자기의, 그쵸? 아니면 절망적인,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이런 심경의 변화가 아닐까. 요 정도 윤곽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온 친구들 있어요. 아주 똘똘하게 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심경 변화 이것 때문에 막 끄날기 다 하고 막 주어 동사 다 찾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수능에 있어서 독해 영역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강도로 똑같이 번역하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밀당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한 50분 동안 독해 문제 28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신문같이 그 빽빽한 페이지를 다 읽는 거고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적절하게 밀당하면서 읽어내는 독해 능력. 자, 그런 면에서 19번은 좀 가볍게 시간을 줄이면서 정답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정답 5번.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 번 더 꼼꼼히 왜? 지금은 해설 시간이니까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ow jumps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기쁨에 폴짝 뜁니다. when.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았을까요? He finds. 그는 발견합니다. 동굴을 발견했을 때 좋아서 폴짝 뛰었어요. 왜 그러느냐? He loves. 그는 좋아합니다. be in places 하면요. 어떤 장소에 있는 거, 어떤 장소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뒤에서 꾸며주네요. 뭐 어떤 장소에 있는 걸 좋아할까요? few, a few가 아니에요. 거의 없는 거예요. venture가 모험을 하는 건데 거의 아무도 모험을 하지 않은 그런 장소. 그런 장소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탐험되지 않은 어떤 그런 동굴 이런 걸 발견했는지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자, 어디에서? 그 동굴 입구에서. 자, 요거는 구문으로 하나 정리할까요? keep 다음에 ing 하면요.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기 휴대전화 가지고요. 왜 사진 찍었을까요? show off도 덩어리 표현 알아두세요. 뽐내다, 자랑하다 이런 우쭐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모험 이런 걸 나중에 자랑하기 위해서 막 휴대전화 찍고 있는. coming to a stop 이라고 하면요. 가는 거고 멈추는 데까지 가는 거. 한마디로 뭘까요? 그쵸? 멈춰 서다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자, 여기서는 돌입니다. 돌은 돌인데 a few meters from the entrance. 자, 입구에서 몇 미터 떨어진 데 있는 이제 돌. 거기에 딱 멈춰 서서 누가? 그가. 누가? row가 sees 봅니다 라고 해서요. 그 얼음 동굴의 glittering view, 그러니까 얼음 동굴의 view잖아요. view면 어떤 풍경 같은 건데 glittering이라고 하니까 반짝반짝하는 멋진 풍경을 봤습니다. 소감이 뭐예요? 정말 황홀하게 멋있는 걸. 그쵸? 자, 그러면서 stretching his hands out이라고 하니까 손을 뻗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손을 왜 뻗었을까요? 얼음벽 이거를 이제 만지려고 손을 뻗으면서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기분 좋은 것까지 여기 왔어요. 근데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반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어둠 속으로 어딘가 푹 빠진 것 같아요. He looks up. 자, 위를 쳐다보선 자, 고개를 들어서 sees, 봅니다 라고 했는데 crack of light라고 했어요. crack이라고 하면 틈새잖아요. 그래서 틈새로 들어오는 빛 이런 걸 좀 봅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깊이 떨어졌는지 틈새에 있는 틈으로 들어오는 빛인데요. 약 한 20m 정도 더 위에 있는 20m 정도 아래로 추락을 했으면 굉장히 깊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틈 사이로 이렇게 빛이 보이는. 그랬을 때 무슨 생각? phone for help. 도와달라고
phone,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아까 막 셀카 찍고 막 그랬었으니까. But he realized, 깨달았습니다. 아, no services. 야, 이게 이렇게 먼 언더그라운드 지하에는 서비스가 안 되겠구나. 무슨 서비스? 전화 통화 서비스가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급 우울, 급 절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He tries to move upward.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but he can't,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게 Is anyone there? 거기 누구 있어요? 당연히 없죠. 대답이 없더라 라고 해서 상황이 급 반전되는 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함부로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떨어져 이렇게 조난당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귀한 몸인데 이러지 말고 항상 어디 갈 때는 누구랑 같이 안전하게. 자, 처음엔 기분 좋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절망적인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니까 정답은 5번이고, 간혹 우리 친구들 중에 실컷 다 읽어놓고 요거 몰라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잠깐만 리뷰해 볼까요? Delighted. 기분 좋은 거죠? Grateful, 감사하는. Disappointed, 실망한 거고요. Ashamed라고 하면 창피함. Indifferent, 무관심한 건데 Regretful이라고 하면 후회하는. Bored, 지루한. Frightened라고 하면 그쵸, 겁먹은, 막 놀라게 된 이런 거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선택지. Desperate 뜻이 뭐라고요? 그쵸, 자포자기한, 절망적인이라고 하니까 혹시 놓친 친구들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스타트가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독해가 20번에 있는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요거는요,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을 좀 잘 연결해 보면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걸 읽어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지금 번역해내는 기계가 아니라,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이런 거 독해하다가요, 한두 단어 빠뜨려 먹어도 되고요, 좀 약간 수식하는 얻고 좀 살짝 빼먹어도 큰 상관없어요. 뭐만. 그래서 흐름이 뭔데, 주류가 뭔데, 그래서 하고자 하는 중요 내용이 그게 뭔데. 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문장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좋은 예가 바로 한 코미디언의 이야기가 참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왜요? 앞에서 중요한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담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있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If you are an expert가 전문가거든요. 여러분이 가령 전문가면, 그럼 having a high follower count라고 하니까 high, 아주 높은 follow의 count를 갖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지? On your social media account까지 보니까, 소셜 미디어 알잖아요. 우리 SNS 하는. 거기에 어카운트가 뭐더라? 소셜미디어 계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셜미디어 딱 얘기하면 그때 그 팔로우요, 나 이렇게 팔로우해서 뭐 이렇게 친구 신청하고 하는 거, 그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문가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네요. 뭐뭐 하는 거, 동명사 구가 와서. 그러면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아주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팔로우 수를 갖는 것은, 즉 내 SNS 계정에 팔로우 수가 많은 거, 이것은 enhances, 강화하더라. 무엇을? all the work,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이냐? You are doing in real life.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 그거를 강화시킵니다가 돼서요. 여기는 주어부터, 그쵸, 동사가 여기구나 하는 주어 동사의 형태도 잘 봐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딱 뭐예요? 여러분 전문가의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SNS 계정에 팔로우 수가 많으면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에 관한 예가 나오는 거예요. 코미디언도 일종의 전문가잖아요. 근데 코미디언인데 뭐예요? 팔로우 수가 되게 많다. 그러면 뭐 홍보도 많이 할 수 있고 인기도 많고 또 뭐 영향력도 많이, 그쵸? 여러모로 좋을 거다라는 예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코미디언, 여잔가 봐요. 여자가 spend 나오면 정리 하나 할게요. spend 하면 쓰다.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이 또 쓰다는 거 뭐 이렇게 글씨 쓰나 보다. 아니요. spend 뒤에는요, 시간이나 돈이 나오는 경우, 시간이나 돈을 쓰더라. 그쵸? 뭐 하는데? ing 하는데 라는 구분을 알아주면 이런 데서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녀는, 그 코미디언은 사용합니다. 시간. 매일 몇 시간씩을 뭐뭐 하는데. work on his skill 이라고 하니까 자기 기술 개발하는데. 자기 기술을 연마하는.
코미디언이니까 무슨 기술일까요? 뭐 어떻게 하면 웃길까? 어떻게 하면 재밌는 코미디언이 될까? 이런 거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만, 그렇지만 아까 설명 들으셨죠? 18번에서 keep ing 하면 뜻이 뭐더라?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근데 여기는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keep asking 이라고 하면 이제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서는 keep being asked예요. 이건 뭘까요? 질문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코미디언이니까 항상 하루에 여러 시간을 막 개그 연구하고 이런 데 시간을 쓰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인스타그램 팔로잉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왜? 그게 뭔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봤더니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는 것은 are always looking for, 추구하더라, 찾더라, 뭐 더 쉽고 더 싼 방법을 찾거든요. 그러면 더 쉽고 싼 방법이다. 뭐 하는 방법이냐라고 했더니 to market their product. 그들의 제품을 마켓하더라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동사로 쓰이면 마켓 뜻이 뭘까요? 그쵸? 시장에 내놔서 팔려고 홍보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자기 제품을 홍보하는 그러한 좀 더 쉽고 더 싼 그런 방법을 항상 찾아요. 비즈니스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도 코미디언이 팔로워 수가 되게 많고, 그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코미디언의 활동을 할 때 더 쉽고 또 영향력 있게 뭔가 좀 이렇게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데 있어서 SNS 혹은 인스타그램 팔로잉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미디언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 팔로잉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자, 코미디언은 코미디언인데 우와, 팔로우가요 10, 100, 1000만, 10만 명. 굉장한, 그쵸, 아주 인지도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자, 이런 사람은 can promote, 촉진할 수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습니다. her upcoming show이라고 하니까 다가오는 쇼를 홍보도 할 수 있고, 누구랑 병렬일까요? 그리고 increase, 증대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can 뒤에 동사 하나, 동사 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팔로우 수가 많으면요, 다가오는 쇼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hances, 가능성을 또 증가시킬 수 있다. 어떤 가능성이냐 하는 건 뒤에서 꾸며주네요. 사람들이 will buy the ticket, 표를 살 가능성. 그쵸? 어떤 표? to come see her이라고 해서 와서 그녀 보기 위해서 표를 살 가능성도 증가시킬 수 있겠더라. 봐라. 똑같은 코미디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팔로우 수가 많으면 홍보도 할 수 있겠고 또 티켓 파워도 더 좋아질 수 있겠고, 그쵸? 자, 그리고 이것은 reduces, 줄이더라 라고 했는데 홍보 효과는 높이고 또 가능성은 또 높이는데 이런 건 줄이더라 라고 했는데 뭘 줄일까요? The amount of money. 돈을 줄인다? 또 돈도 돈 나름이죠. 어떤 돈일까?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요. 얘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냐? 코미디 클럽이 has to spend, 써야 하는 돈. 뭐 하는데 쓰느냐라고 하니까요. promoting이라고 하니까 홍보하는 거예요. The show. 쇼를 홍보하는데 쓰는 돈. 그거는 줄일 수 있겠다. 여러분 홍보비 같은 거는 줄이는 게 더 좋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선생님 spend 다음에 시간 돈 나온다고 했는데 그 시간 돈, 그쵸? 여기에 나가서 얘에 대해서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spend, 사용하다, 시간이나 돈을, 그쵸? 여기서는 돈이니까 뭐뭐 하는데 라고 하면요, 요렇게 뒤에 ing 오기도 하고 요 앞에 이렇게 on이 들어가서 on ing, on이 생략되기도 하니까 여기는 남아있네요. 그쵸? 그렇게. 그러면 홍보비 같은 거는 줄이는 거, 그건 좋잖아요. and, 그리고 요거는 누구랑 병렬일까요? 봤더니 동사 하나, 그쵸? and 동사 두, 이렇게 해서 문장이 길어진 거구나.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팔로우 수가 많으면 홍보 효과도 있고 또 티켓 파워도 커지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홍보비, 그 코미디 클럽에 막 써야 하는 그런 홍보비 같은 거는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잘 보세요. makes, 만들다. 또 management라고 하면 기획사예요. more likely라고 하면 여러분 likely 형용사예요. 가능성이 있는, 즉 더 가능성이 있는.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인데 뭐뭐 할 가능성이 더 있는. 그럼 이거 어떤 구문일까요? 여러분 make에 주목해 보세요. 만들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만들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SNS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그 팔로워 숫자 이런 게 되게 많고 그러면요. 자, 만들다 뭐 기획사가 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도록 만들더라. 기획사가 뭐 할 가능성? choose를 그녀를 선택하는 거예요. over. 이때는요. 뭐뭐보다예요. 아, 다른 코미디언보다는 그녀를 선택할 가능성을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그쵸? 그럼 기왕이면 이 코미디언이 있고 저 코미디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팔로워 수가 더 많으면 야, 이 사람을 좀 잘 활용하면 더 이렇게 번창하게 좋은 활동 이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다른 코미디언 뭐 예를 들면 조금 팔로워 수가 적은 아니면 아예 뭐 이런 SNS를 안 하는 이런 사람보다는 그쵸? 그녀를 선택할 가능성 그치? 그게 더 높아지게 되더라라고 했을 때 makes요. 만들다 목적어가 더 할 수 있도록 더 목적 보호할 수 있도록 즉 기획사들이 딴 사람보다는 그녀를 선택할 더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 많은 사람, plenty of 하면 many예요. 많은 사람들 upset이라고 하면 좀 언짢은 싫은 거예요. 언짢을 수 있어요. 그쵸? 뭐에 대해서 언짢을까라고 하니까 이 팔로워의 숫자요. 팔로워 수가 seems to be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뭐보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야? 사람들은 살짝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about 뭐에 관한 거다? Fire on all cylinders라고 하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거는 좀 관용적인 표현이라서 몰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해설지에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더라, 그쵸? 그래서 Fire on all cylinders라고 하면 어떤 표현? 뭐 전력을 다하다 정도이니까 굳이 이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 맥락에서는 큰 상관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막 그 우울해하거나 난 저런 것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흐름은 뭡니까? 아우 뭐 팔로우 숫자가 그렇게 중요해? 아우 난 좀 그런 거 못마땅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전력을 다하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쨌든 팔로우 계정 수가 많으면 그걸 또 활용하고 또 뭐 프로모션도 하고 하는 거니까 즉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In today's version of show business라고 하니까 오늘날 쇼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비즈니스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걸 적용하고 그걸 활용을 해야죠. 따라서 you need to adapt. 여러분 그렇죠.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Those who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make it. 결코 아주 크게 make it 못할 거거든요. 여러분 make it 이라고 하면 성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적응을 못한다 그러면 크게 성공을 못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앞부분 봐봐요. 여러분 전문가세요? 팔로워 수가 좀 많으면 여러모로 이득이 있어요 라고 해서 여자 코미디언에 관련된 이야기 쭉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한번 가보세요. 결국 쇼 비즈니스는 요새 온라인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적응하셔야 돼요. 적응 못하면 make it, 성공 못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요지는 뭘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감 잡았던 거. 그쵸? 쭉 보시면 1번에 바로 나오는데요. 성공하는데 소셜미디어의 인기가 중요하더라. 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몇몇 눈치 빠른 친구들은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보고 쭉 비교해 보니까 아 이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쭉 그러다 마지막 문장에도 한 번 더 쐐기를 받고 있으니까 글쎄요. 그리고 또 소셜미디어의 파워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출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20번까지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요 지문은요 유난히 문장들이 좀 긴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문장 예를 들면 is there somebody 라고 해서 이런 사람 있나요? 또 물어보는 것도 길고 다음 문장도 보면 읽다가 이거 숨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특히 내용이 아주 어렵진 않지만 문장이 기니까 호흡이 길어져서 다 읽고 나서 헐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때는요 좀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번역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잘라보세요. 요지가 뭔데? 핵심이 뭔데?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are feeling overwhelmed,
feel overwhelmed이라고 하면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압도당하는 것 같으면 by 뭐에 의해서 amount of responsibility라고 하니까 책임의 양. 많은 책임량으로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 든다. 자, 그런데 책임은 책임인데 어떤 책임이냐라고 했더니 you have to deal with. deal with, 처리하다, 다루다. 여러분이 다루어야 하는 책임의 양. 언제? 여러분 삶 혹은 여러분 집에서. 그럼 여기까지 언제? 다루어야 하는 책임에 의해서 여러분이 압도당할 때. 즉, 책임 때문에 막 되게 부담을 느낄 때 you're going to have to figure out. figure out 하면 알아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여러분은 알아내야 합니다. way.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라고 했더니 balance out.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러한 책임들을 균형 잡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심플하게 갈게요. 무슨 얘기예요? 책임의 양 때문에 압도감 느낄 때, 그쵸?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책임감으로 막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알아내야 돼요. 이걸 뭔가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방법을 좀 캐치해내세요. 알아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자식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아니면 형이나 누나 동생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이 균형을 잡지? 자, 거기에 대한 조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례로 나오니까요. 얘도 좀 간단하게 볼게요. Is there somebody? 누구 없어요? 누구 있나요? 의문문으로 끝났어요. 어떤 누구냐라고 했더니 you can turn to. 여러분 turn to 하면요. 어디를 향해서 돌아서는 거니까 누구누구에 의지하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즉 여러분이 의지할 누군가 있으세요? 어느 정도로 의지하느냐? To tell them.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You have too much on your plate. 원래 플레이트가 접시예요. 여러분 접시 위에 too much, 너무 많이 뭔가가 있다. 이게 뭘까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여러 가지 일이 많아. 라고 이야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 있어요? 아직 안 끝났네요? 그리고 you are feeling too overwhelmed. 나 지금 너무 압도당하는 느낌이야. by 뭐에서? 이 책임들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말하는 내용이 and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가네요. 그럼 보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의지할 만한. 어느 정도로 의지하냐? that 이하에 대해서 that 이하를 얘기할 만큼 좀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 너무 부담이 많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책임들 때문에 나 너무 그냥 압도당하는 것 같아. 얘기할 상대가 있나요? 이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압도당하니까 뭔가 해결은 해야 되고 그럴 때 혹시 딱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누군가 있어요? 어떤 누구? 뭔가 믿고 털어놓을 누군가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황하게 쓸데없지는 않겠지만 혹시 주변에 믿고 털어놓을 만한 사람 있으세요? 이거예요. If you can find somebody. 자, 여러분 누군가 발견할 수 있고 누군가를 찾고 divide up 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 어려움, 힘든 거. 뒤에 보니까 so that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누군가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일, 예를 들면 좀 어려운 일 같은 이거를 나눌 수 있으면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보니까 느끼지 않기 위해서 압도당한다는 거. 뭐에 의해서냐면 또 everything. 일은 일인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의해서 내가 압도당하고 있지 않아 라고, 그치? 압도당한다는 걸 느낌을 갖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찾아서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결책이 뭡니까?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 찾아서 또 어려움을 이렇게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부담감이나 압도감을 이렇게 조금 덜어낼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다면 all you have to do, 때때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입니다. 뭐일까요? to 이하하는 겁니다. 예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 찾아서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느냐?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많은 책임감에 우려하고 힘들어하지 마. 누군가 주변에 있으면 찾아서 나눠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쵸? and 그러면 여러분 삶은 will feel that much better. 훨씬 더 나아지겠죠.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혼자 끙끙거리고 힘들 때 결국에 뭐예요? 누군가 찾아서 나누면 훨씬 좋아질 텐데 거기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것만 하면 훨씬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문장별로 한번 봐볼게요. 자, 너무 많은 책임감으로 압도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밸런스 아웃, 균형을 잡아야죠. 예를 들면 is there somebody, 누군가 있나요? 뒤에는 빼버리고 누군가 있나요? 누군가 찾아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뭐만 하세요? 도움만 요청하세요. 그러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야, 많은 경우에 people, 사람들은 surprise you,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뭐 with their willingness가 바로 어떤 그 뭐 의도, 뜻 이런 거거든요.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는 의도.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꺼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어떤 의도냐라고 했더니 to help you out. 여러분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기꺼운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놀라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never assume that 이하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추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에이, 딴 사람들 don't care. 내 스트레스 이런 거 신경 안 써.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사람들은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얘기하고 있어요. Let them know가 뭐죠? 그들에게 알려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알려주세요. 뭘? How you are feeling.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 정직하게 알려주세요. And 그리고 이때 allow 한번 봐보세요. 허용하다. 그쵸? 여러분 자신, 그 다음에 some opportunities.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이때는요, allow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허용해라 라고 해서요. 여러분 느낀 거 남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기회를 좀 허락해 주세요. 어떤 기회냐라고 했더니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러니까 너무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나누세요. And 그리고 give, 주세요. 똑같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여러분 자신에게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결국에는 함께 나누면서 힘든 상황을 좀 극복해 보세요가 되는 거예요. 자, 선택지가 주장하는 거니까 우리말로 한번 가볼게요. 끝까지 완수하여라 아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책임지고 할 일이 많아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willingness, 도와주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세기를 박는 게 뭐냐면 정직하게 알리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거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명령문이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명령하는 어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장에 대한 확실한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유난히 긴 문장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토시도 안 빠지고 번역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문장 딱 읽고 그래서 뭐?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누구 옆에 사람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움 요청해. 그 핵심들만 보면요. 왜냐하면 이 과제가 번역하쇼가 아니거든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물론 내신을 위해서 변형 특강 공부할 때는 좀 꼼꼼히 보는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실전에서 모의고사 풀 때는 긴 문장일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각 문장마다 핵심만 기억하거나 연결하면 정답까지는 조금 더 다이렉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행히 한글 선택지여서 좋았었는데 22번 작년 우리 선배들 시험 유형에서 등장해서 아직은 조금 껄끄러울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거의 신유형으로 굳어져 있으니까요. 자, 이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고민을 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해설 강의 2부 다루는 지문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오답률이 좀 높은 다른 모든 문제보다도 오답률이 좀 높았으니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표현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인데 일단은요. 어휘가 관건이더라고요. perfect, 그쵸? 그 다음에 complete. delete 알아둡시다. delete 하면 지우다, 삭제하다. 우리 컴퓨터에 delete 키 있잖아요. 그쵸? insert는 뭐죠? 삽입하다. 그러면 따옴표니까 perfect는 지우고
complete를 insert, 삽입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perfect이 뭐죠? perfect, 완벽한. complete라고 하면 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맥락일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단정 짓기가 힘드니까 문맥을 좀 봐야죠. 여러분은 완벽할 수 있습니다만 you need to change the way. 방식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식은 방식인데 you think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즉 그게 뭐냐면 완벽해지는 거. 이 완벽에 대해서 여러분도 완벽해질 수 있는데 그 완벽에 대해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보자. 어떤 식으로 바꾸냐 했더니 perfection. 완벽이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쵸? 여러분도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할 수 있는데 우리 완벽 그러면 완전 무결하고 결함 없는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조금 생각을 바꿔보자. 어떻게 바꾸느냐? perfect은 빼고 complete를 한번 넣어보자. perfect은 알겠는데 complete가 뭐지? 그러면 이 생각 말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면 좋겠구나. 어떤 개념일까 뒤에 봤더니 이런 거 한번 가정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imagine 하고 시작하면요.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요. 어떤 예인지를 알아야 얘를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얘가 뭐냐. 자, 상상해 봅시다. 농구 선수예요. ing 한다 하니까 농구 선수가 ing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자 라고 해서 농구 선수가 take a 15-foot shot이라고 해서 15피트 슛을 이제 썼어요. and. 그런 슛을 쐈고 볼이 going through the net이라고 하니까 네트를 쭉 이제 통과를 해 나가는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상상합시다. 선수가 슛 쏘는 거. 그리고 그 공이 going through 네트를 통과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never touching the rim. rim이라고 하면 그 농구 골대, 농구 들어가는 그 링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자리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밑에도 단어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가장자리를 건드리지 않고 그쵸, 클린 슛으로 들어가는 걸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잖아요. 외치겠죠. 와, 완벽한 슛이다. 맞아요. 실제로 완벽한 거였어요. 그리고 스코어보드, 점수판은 reflect, 이제 반영하겠죠. 보통 이제 클린 슛을 대부분 쐈다라고 하면서 여기선 15피트 정도가 되니까 2점이 올라가는 걸 반영을 하다. 이제 2점 딱 올라갔어요. 우린 이 경우에 진짜 여러분 농구 좋아하면 알죠? 클린 슛을 딱 들으면 완벽해. 기분 좋은 거. 자, now again. 이번엔 다시 imagine, 상상해 봅시다. 예요. 뭘 상상하느냐? 똑같은 선수. 근데 몇 분 후에 똑같은 선수가 ing 하는 것을 상상해 보자 예요. 같은 선수가 몇 분 후에 taking another, 또 다른 15피트 슛을 했어요. But 근데 이번에 the ball, 그 공은 hit라고 하니까 그 골대 가장자리 있잖아요. 그쵸? ring, 그 가장자리의 한쪽을 hit, 친 거예요. 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공이 가장자리, 링의 가장자리를 치고 rolls라고 하니까 주어 뒤에 동사 하나, 동사 2개 가는 거. rolls around, 또르르, 그쵸? 구르는 거예요. and, 그리고 동사 3번째가 마지막 나오네요. stand still이라고 하면 잠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슛 쐈는데, 자, 링 있는데 딱 맞았어요. 그쵸? 근데 링이 이렇게 뚜루루 이러면서 잠깐 멈춰서는, 자, 그러다가 그치? for half an hour, 그러니까 1초에 반이니까 한 0.5초 아주 짧은 순간 딱 서 있다가 and. 그러더니 it finally, it가 뭐냐면 그 공이 마침내는 falls through the net. 뚝 이제 그 네트 사이로 이렇게 골하고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골은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클린 슛이 아니라 튕겨서 또로로 그러더니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아슬아슬 딱 이렇게 슛이 성공하게 된 그 경우입니다. 아나운서는요, 아마 이렇게 코멘트 언급할 수 있겠죠. 뭐라고? What an ugly shot that was. 그쵸? What an ugly shot. 아우, 정말 형편없는, 볼품없는 그런 슛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전에는 깨끗하게 골이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ugly. 진짜 별로 매력 없는 그런 골이네요. 라고. 그쵸? She would be right. 맞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농구 게임은요, be won 이라고 하면 맞아요. 승리되어지다, 이겨지더라 하는 거예요.
농구 게임은 이기게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더라. On such criteria라고 했는데요. criteria라고 하면 어떤 기준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 단수형은 criterion이라고 하면 요거는 기준, 이거의 복수형이 A로 끝나는 그쵸 기준들. 근데 뒤에 보니까 such A as B 이렇게 나오잖아요. B와 같은 A 요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농구 게임이라는 것이 이겨지게 되는 거더라. 그치? as 이하와 같은 그런 기준. 즉 pretty 골이다. ugly 골이다. 야 이거 골은 되게 멋진 골이야. 아니면 아우 저거는 볼품없는 골이야. 멋진지 안 멋진지와 같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승리를 매겨지는 게 아니더라. 그거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게 아니더라. 그렇죠? 농구는 뭐에 따라서? 아니 그걸 들어가는 게 좋죠. 뭐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게 더 흥미를 돋굴 수도 있고. 그렇죠? 자, in this instance, 이 경우에, 이 예에 있어서 볼은요, went through the net. 어쨌든 이 경우에 두 번째 슛 쐈어. 어쨌든 그쵸. 공은 들어갔잖아요. 첫 번째도 들어가고 두 번째도 들어갔고 이 예에 있어서 공은 네트를 쭉 그쵸. 링 있는 데를 통과해서 들어갔고 스코어보드 점수표는요. 그쵸. 점수는 또 2점 증가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클린 슛이나 아니야. 이거 상관없어. 일단 골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보면 the second shot. 두 번째 거 퉁퉁 튕기면서 들어간 그 샷은요. as요. 뭐만큼 뭐뭐만큼 뭐뭐뭐한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만큼이나 완벽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 그러면 모든 걸 다 모든 게 다 완전한 경우에는 완벽이라고 생각하지만 농구 봐봐. 클린으로 들어가든 퉁 튕겨서 들어가든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클린도 완벽한 거고 그냥 튕겨서 들어간 것도 결국 완벽한 거야. 또 완벽하고 싶어? 그러면 맨날 클린슛 넣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땠든지 골대에 들어가면 그게 완벽한 거다라고 뭐 하는 게 좋겠다? 앞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change the way you think about it. 뭐 완벽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완벽 그러면 진짜 완벽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거 지우고 대신에 complete라고 생각하자. 그럼 complete가 이때 뜻이 뭘까요? 그쵸? 이때 complete는요 형용사로 완료된, 완수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완벽이다 라고 하면 진짜 완벽한 거 이거 말고 어쨌든 어떤 일을 딱 완료했다, 어떤 일을 마쳤다 그러면 완벽한 걸로 보자. 농구에 있어서도 일단 골만 들어가면 그게 완벽한 거야. 그럼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가 너무 완벽한 게 연연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완벽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있어서 이 밑줄친 표현은 뭐가 될까요? 라고 했더니 자,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perfect는 지우고 complete를 넣어라. 즉 완벽한 거 이거보다는요. 이때 complete가 의미가 뭘까요? 그쵸? 완료된, 완수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이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완벽 그 개념 말고 그냥 어떤 일을 딱 마쳤다. 그걸 완벽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 한번 가볼게요. 결국 define 하면 정의 내리다인데 재정의 다시 정의를 내리자 뭐를 완벽이라는 것을 다시 정의하자. based on 이라고 하면 어디에 근거해서. 잘 보세요. task accomplishment가 뭐냐면 과업 달성. 그래서 우리 perfection 완벽이다 그러면 모든 거에 결함 없는 거 이거 말고 어떤 일을 완수했다라는 거에 근거해서 완벽이라는 것을 다시 정의를 내리자. 즉 완벽이다라고 하면 요거보다는 이 개념을 넣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맞는 거죠. 2번 같은 경우에는요. distinguish A from B, A, B를 구분하다라고 했는데 달성할 수 없는 거, 달성할 수 있는 거 구분하자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여기에서는 make something free of flaws라고 하니까 뭔가 결함이 없도록 만들자라고 했는데 뭐요? 완벽해지기 위해서 뭔가 결함이 없도록 만들자. 이건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완벽? 어떤 일을 마치기만 했으면 그게 완벽이라거니라고 우리 좀 생각을 달리하자라고 한 거니까.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뭔가 달성한 거, 완료한 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관점 이런 걸 취하여라라고 했는데요. 아니요. 요거까지는 또 조금 내용이 넘어간 것 같지는 않고 자, 5번에 있었을 때는 자, 작은 일.
그 다음에 뭐 큰 일. 그래서 큰 일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작은 일을 complete 하십시오. 여러분 동사로 complete라고 하면요. 뭐게요? 완료하다, 완수하다, finish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큰 일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작은 일을 완료하십시오. 그 얘기는 아니었다. 그쵸?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complete의 의미가 중요할 것 같아요. perfect 대신에 완료한, 완수된 이런 의미로 우리 perfection을 생각하면 좋겠다.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동사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 어휘가 가지고 있는 좀 다양한 품사, 그 다음에 뜻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제대로 활용을 잘하고 지식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그래도 우리가 초반에서 만날 수 있는 그래도 첫 번째 복병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2부에 있어서 마지막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래, 주제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23번 풀 때요.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읽고 또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왜 이렇게 막 피곤하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러다 보면 글을 읽고 있는 나와 그걸 또 바라보고 있는 이게 자아가 분리된다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면 시간은 좀 더 계속해서 흘러가고 하니까 평소에 어차피 내가 지금 읽어야 하는 지문이니까 초반에 빨리 쫙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짬짬이 훈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한번 봐보세요. 자, in this world. 지금 이 세상에서 being smart or competent. smart, 똑똑한, competent, 유능한. 자, 그러면 똑똑하거나 유능한 거. 이것은 충분하지 않더라. 아니 요즘 세상엔요 똑똑하거나 유능한 거 이거 말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 사람들은 때때로 don't recognize talent, 재능을 인지를 못해요. when they see it, 그걸 보는데도 재능을 보면서도 재능을 인지를 못하더라. 그쵸? 그러니까 내가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 왜요? 그들의 시야는 be clouded by 이하에 의해서 cloud, 여러분 구름 알죠? 동사로 하니까 가리다. 여기서는 by 이하에서 가려져 있다. 그들의 시야는요. 뭐에 의해서? the first impression, 첫인상. 어떤 첫인상? 뒤에서 꾸며주는 것보다 우리가 주는 첫인상에 의해서 가려져 있고, 그리고 that, 그것은 can lose us the job we want. job은 job인데 우리가 원하는 직업. the relationship, 관계는 관계인데 우리가 원하는 직업. 이런 것들을 luse하게 하더라 해서 요것 때문에 살짝 놓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여러분 lose 하면요 뭐뭐를 잃다잖아요. 그럼 우리를 잃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직업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관계 이게 어떻게 되지? 그래서 luse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무엇을 잃다도 되지만요. 누구누구에게서 무엇을 앗아가다 누구누구가 무엇을 잃게 만들더라 이런 의미로도 쓰이더라고요. 그럼 이거 헷갈릴 테니까 lose 누구누구가 무엇을 잃게 만들더라 요 정도요. 그럼 봐봐요. 그들의 시야는 우리가 주는 첫인상 때문에 우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를 잘 못 보니까 결국 우리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직업,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관계 이런 것을 잃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즉 우리가 주는 첫인상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결국엔 놓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뭘까요? 단순히 똑똑한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때로는 이렇게 첫인상 이런 것 때문에 그쵸? 그런 첫인상이 주는 어떤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결국에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the way we present ourselves 라고 하니까 방법은 방법인데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는 어떤 방식,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 이것이 speak of 라고 하면요. 뭐뭐를 설명하는 건데 more eloquently는 밑에 있을 거예요. 더 설득력 있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는 방식 이것이 더 설득력 있게 말하더라. 뭐를? skills, 기술이요. 기술은 기술인데 직역하면 우리가 테이블로 가지고 오는 기술. 우리가 테이블로 가져오는 기술, 즉 우리가 제공하는 기술 아니면 우리가 기여해야 되는 어떤 기술 정도로 의역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단지 똑똑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잘 사용을 하면 결국 우리가 제공할 기술 이런 것들을 더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더라, 나타낼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걸로 끝나지 말고 뭐도 필요하더라? 그쵸? 어떤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느냐, 표현하느냐 하는 방법, 이게 더 설득력 있게 또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구나.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런 경우에 우리가 cultivate 하면 개발하다, 발전시키다 하거든요. That presentation은 뭘까요?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는 어떤,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는, 그렇죠? 이걸 좀 잘만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기,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이런 걸 좀 더 설득력 있게 나타낼 수 있을 거다. 저는 여기서 감 잡았어요. 물론 첫 번째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단지 똑똑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 첫인상 때문에 이러고 손해볼 때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잘 나타내 보이는 방법, 이것도 중요하겠더라. Nobody likes,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라고 했는데, cross off 하면요, 이렇게 지워버리는, cross에서 없애버리는 거, 지워버리는 거. 근데 여기서는 수동태니까 지움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리스트에서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before, 뭐 하기 전에, being given 이라고 하면 given은 주는 거지만 being given, 받기 전에, 뭐를? 기회를 받기도 전에 목록에서 지워지는 거, 그건 사람들은 싫어해요. 어떤 기회냐라고 했더니 보여주다 다른 사람에게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 그쵸? 아니,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기회도 없이, 그쵸? 기회도, 그런 기회를 갖기도 전에 아예 저 사람은 그냥 아웃. 난 재능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그걸 보여주지도 못하고, 뭐 첫인상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낙오가 되거나 탈락이 되거나,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쵸? 따라서 being able to, 뭐 할 수 있는 거, tell your story라고 하니까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from the moment, 여러분 the moment 다음에 주어 동사 하면요, 뭐뭐 하는 순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you meet other people까지 한번 봐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주어부가 되겠네요. 누군가를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바로 스킬,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이냐라고 했더니 must be cultivated. 반드시 발전되어야 하는, 개발되어야 하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왜요? 사람들을 만났을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더라.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Send the message,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냐라고 하니까 저는요 꼭 고려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the right person, 이 지위에 있어서, 이 위치에 있어서 저는 꼭 적당한 사람이에요 라는 메시지. 저 되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저 이 자리에 이 일에 딱 맞는 사람이거든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스킬, 그게 뭐다? 누구 딱 만났으면 내 얘기를 하는 거, 나를 보여주는 거. 여기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요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 이런 능력은 꼭 필요합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봐보세요. 오늘날 똑똑한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왜? 첫인상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내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 그거 꼭 필요한 스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다른 사람 만났을 그 순간부터 나에 대해서 메시지 얘기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 어필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러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고 나서 마지막에 후반부에 살짝 남아있긴 하지만요, 이미 거의 이 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통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데디아는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모두 배웁니다. 뭘 배우느냐? How to say,
자, the appropriate things라고 하니까 적절한 것을 말하는 방법,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잘 표현하는 거 배워야 되고요. and 그리고 이건 누구랑 연결할까요? 봤더니 그리고 to present라고 하니까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는 거 따라서 how 뒤에요. how to say 하는 방법, how to present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일까요? 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호소하는 매력 있는 방식으로 뭔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 배우는 거,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 결국에는요, 적절한 식으로 적절하게 딱 나에 대해서 어필하는 능력,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좋은 첫인상을 테일러링 하더라. 테일러링이라면 재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딱 재단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능력 갖고 있어도 뭐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캐치할 테니까 그냥 똑똑해서만 안 돼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멋지게 보일 수 있는 방법, 그것도 되게 필요해요.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점이 나오죠. 주제가 뭘까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을 in public, 대중한테 여러분을 나타내는 게 어려움, 그거보다 여러분을 잘 표현하는 방법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 보면 위험입니다. 위험, judging others라고 하니까 딴 사람을 판단하는 걸 위험. 딴 사람 판단 여기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첫인상에 근거해서 판단한 거 위험하다. 위험하기보다는 손해볼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필하는 게 좋겠다. 이게 들어가겠죠? 요소는 요소인데 keep 목적어 from ing 하면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다. 여러분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 아니요. 좋은 인상을 주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도 옳지 않은 주제인 거고요. 전략은 전략인데 프레젠테이션 스킬스라고 하니까 발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이걸 다음에는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전략이 아니라 표현 기술을 좀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5번에 갔더니 필요성은 필요성인데 발전시킬 필요성,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 그치? 그걸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선택지의 핵심도요, 대충 꿰뚫어 읽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실히 문장이 길어요. 내용이 장황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옥석을 가려내서 핵심만 쪽쪽 뽑아낼 수 있는 능력. 내가 많은 글을 읽으면서 그런 식의 노하우를 조금 더 내가 장착을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3부에 있어서는 김도연 선생님이 맡아주실 거고요. 저는 4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